한인타운 내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몰에서 오늘 70대 한인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러리아 마켓에 입주한 업소들은 사건 발생 후 건물 관리소 측으로부터 업무를 중단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갤러리아 몰은 오늘 저녁 다시 오픈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 관련해 외출할 때와 공공장소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주별로 내려진 재택대피령을 전국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7만 9,880명, 사망자 수는 7,077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66명, 사망자 수는 89명입니다. LA 카운티 내의 코로나19 진단 수용력을 늘리기 위해 오늘 세 곳에 새로운 드라이브스루 테스팅 센터를 오픈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센서스 참여 마감 기한이 기존 7월 31일에서 8월 14일로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의 사무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운전면허증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운전자들에 대해 DMV가 기한을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LA와 뉴욕의 명품 거리에 약탈 방지용 합판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해주진 항공모함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고 요구한 뒤 전격 경질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가 70만 개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경제 셧다운 조치를 취하기 전 것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한 완화 조치를 끝내고 정상화 복귀를 할 때 적용할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했던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낙관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부담이 지속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한인타운 내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몰에서 오늘 한인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갤러리아 몰 내 주차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임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타운 내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갤러리아 몰에서 오늘 70대 한인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갤러리아 몰 내 화장실에서 오늘 정옥용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러리아 마켓에 입주한 업소들은 사건 발생 후 건물 관리소 측으로부터 업무를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관리소 측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갤러리아 몰은 입구와 주차장 모두 봉쇄돼 출입이 금지됐으며 오늘 저녁 다시 오픈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7만 5,586명입니다. 사망자는 7,087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2,004명, 사망자는 265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21명이 추가돼 현재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4,566명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이 추가돼 총 89명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하루 10,000명 검사를 목표로 함에 따라 조만간 하루 확진자는 1,000건을 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러 국장은 이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나 옷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외출을 하되 의료 종사자와 응급구조원 그리고 필수 업종 근로자들을 위해 의료용 마스크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과 그에 앞서 승인된 83억 달러,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이은 네 번째 부양책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힐에 따르면 의회는 네 번째 법안에서 대규모 인프라 지원,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 주정부 지원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양당이 수년간 논의해온 것이지만 어떻게 비용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 광대역 통신망, 학교 및 기타 제반 시설 체계에 대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실직 사태 속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트윗에서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인프라 재건을 위한 예산 투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 번째 부양법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매월 내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회성 지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국민에게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추가적인 자발적 공중보건 조치라면서 CDC는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천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은 외출할 때와 공공장소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CDC 권고와 관련해 그들은 일정 기간 그것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D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전에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CDC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뉴욕시가 얼굴 가리개 착용을 공식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의료용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외출할 때나 다른 사람 근처에 갈 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가리개는 스카프나 화려한 문양의 스카프인 밴데너 혹은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러나 의료용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It does not need to be a professional surgical mask. In fact, we don't want you to use the kinds of masks that our first responders need, that our healthcare workers need. Don't use those. I can't be clearer. Leave those alone. Leave those to the people who need them the most, who are saving lives.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같은 날 뉴욕시와 비슷한 얼굴 가리개 착용 권고를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얼굴 가리개 착용 공식 권고는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미국 문화에 비춰볼 때 이례적입니다. 이는 얼굴 가리개 착용을 권고하는 전국적 차원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가 70만 개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경제 셧다운 조치를 취하기 전 것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IMF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이 10여 년 전 전 세계 경기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산타모니카시에 있는 팔리사데스 공원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산타모니카시는 팔라세데스 공원은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 명령으로 폐쇄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스 설치는 다음 주에 이루어지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개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헌팅턴 비치 해변의 모든 잔디 구역이 3일 폐쇄됩니다. 잔디 구역에는 50피트 간격으로 500개의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9번가와 11번가 사이의 넓은 잔디 구역에는 울타리가 쳐질 것이라고 헌팅턴 비치 공보관이 전했습니다. 앞서 헌팅턴 비치 피어를 비롯한 모든 도시 소유의 해변 주차장도 폐쇄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의 코로나19 진단 수용력을 늘리기 위해 오늘 세 곳의 새로운 드라이브스루 테스팅 센터를 오픈합니다. 새로운 테스팅 센터들은 포모나시의 포모나 페어플렉스, 레던드 비치의 사우스베이 갤러리아, 그리고 팜데일의 엔텔롭 밸리 몰에 설치됩니다. 테스트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혹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센서스 참여 마감 기한이 기존 7월 31일에서 8월 1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2020 센서스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센서스국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오는 15일까지 현장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치러지며 연방의회의 주별 의석수와 선거구 재조정, 의료기관 혹은 공공안전 등에 대해 수천억 달러의 연방기금이 지역마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센서스국에서는 컴퓨터 혹은 핸드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을 건정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60개국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서스 웹사이트 my2020census.gov에서 가정마다 이미 발송한 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센서스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주소를 토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에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에 관해 묻지 않으며 임시 체류를 하더라도 4월 1일 이후 연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면 인구 조사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정은 센서스국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사회보장번호, 현금이나 기부 요청, 가입한 정당 등에 관한 것, 은행이나 신용카드 계좌 번호를 비롯한 금융정보 등은 인구조사국에서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과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돼 이민국을 비롯한 연방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방정부에서 통과된 경기 부양책의 현금 지급을 위한 수혜 자격 심사에 대해서도 센서스국의 정보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니어 혹은 온라인으로의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 혹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센서스국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의 가구 중 약 42.8%가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센서스 참여가 더욱 독려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면 이후 전화와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후속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응답 가정에 대한 방문조사 시작 시기 또한 당초 5월 중순에서 5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센서스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변동사항이 담긴 새로운 광고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모든 LAPD 경찰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오늘부터 LAPD 경찰관들이 공공장소에서 수술용 혹은 비의료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침은 지난 2일 LAPD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LAPD 내 확진자 수가 총 35명이 된 후에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 사무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운전면허증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운전자들에 대해 DMV가 기한을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DMV는 온라인을 통한 일부 업무를 재개해 2일부터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DMV 측은 지난 1일자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운전자들 중 위반 사항이 없이 기록이 깨끗한 경우에 한해 면허 갱신 기한을 자동적으로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또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12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직접 DMV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DMV 측이 노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갱신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2주 내에 운전면허증 만료일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70대 노년층에게는 우편을 통해 종이로 된 면허 기한 연장 서류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DMV는 사무실 업무는 모두 중단 상태지만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DMV 업무 일부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초, 중고 공립학교들이 이번 학기 말까지 휴교를 연장한 전망인 가운데 한인 등 학부모들은 재택근무와 자녀들의 교육을 병행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는 코로나19 속에서 재택근무와 자녀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모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부모들이 본업과 자녀 교육 등 투잡을 병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과 교육, 그리고 스케줄을 관리하며 재택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 자녀들의 자칭 선생님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평소처럼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학교 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 친척, 친구 등에게 자녀 돌봄을 부탁하느라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한인들도 평일에 자녀 돌봄을 부탁할 곳이 없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휴교에 들어간 LA 통합교육부는 일단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한 상태인데 LA 통합교육부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각 교육부들은 학기 말까지 휴교를 연장하는 조치를 논의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LA와 뉴욕의 명품 거리에 약탈 방지용 합판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연예 매체 TMZ와 CBS LA 등에 따르면 LA 베벌리 힐스 로데오 거리에 있는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윌리엄 소도마와 가구점 포토리반, 웨스트 엘름 등은 이번 주 매장의 창을 합판으로 가리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TMZ는 가림막 설치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화려한 로데오 거리에서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매장이 약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가림막 설치 업체인 보드 UPS는 LA 지역의 부촌인 파사디나와 산타모니카를 비롯해 LA 카운티 전역에 걸쳐 각종 매장의 창문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모타스 어메리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전국, 나아가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워런티를 연장해줍니다. 5년 6만 마일 워런티 또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올 3월에서 6월 사이 워런티가 끝나도 6월 30일까지 워런티를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 혜택에 해당되는 차 소유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고 합니다. 175개국에서 120만 명 이상의 차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딜러샵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자동차 수리 및 점검은 필수 비즈니스로 분리되기 때문에 차에 고장이 있으면 방문하면 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나아지기 전에 점점 나빠질 것이고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주별로 내려진 재택 대피령을 전국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판격인 파우치 소장은 팍스뉴스 방송을 통해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이 사안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감염병 완화 활동, 즉 우리가 하는 물리적 격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데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날 밤 진행된 CNN 방송에 코로나19 타운홀에 출연해서 연방의 권한과 주의 권한 사이의 긴장은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이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왜 모든 주가 자택 대피령을 발령하지 않는지 그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확진자 통계를 거론하며 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주지사들은 정말 자택 대피령 발령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재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할 경우 사망자 숫자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한 뒤 이것이 내가 이토록 단호하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걸쳐 예외 없이 자택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는 파우치 소장의 주장은 전면적 자택 대피령의 회의론을 견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 등 안면 가리개 착용 권고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스카프가 마스크보다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지침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는 주장이라고 CNN 방송이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CDC가 연방, 주, 지역의 의료 당국자들을 상대로 만든 얼굴 마스크 공급 최적화 전략 지침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홈메이드 마스크 사용에 관한 항목에 스카프 관련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지침은 안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의료 인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반다나, 즉 스카프 비슷한 큰 손수건 또는 스카프와 같은 홈메이드 마스크를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홈메이드 마스크는 감염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는지 대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비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한 완화 조치를 끝내고 정상화 복귀를 할 때 적용할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연방고위 관리를 인용해 CDC가 주 정부 등 지역사회가 정상화 복귀를 하기 전 4주에 걸쳐 평가를 받고 3가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은 환자, 사망자의 감소, 환자를 치료할 역량을 유지한 가운데 코로나19와 연관된 입원 환자의 감소,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사, 통제할 공중보건 역량의 확보 등입니다. 지역사회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안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제출됐지만 백악관이 이를 승인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언제 이런 기준들에 대한 측정이 시작될 수도 알 수 없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고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가이드라인 중에는 14일간 신규 환자가 발생 없음, 새로운 집단 발병 원인 탐지할 능력 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고 요구한 뒤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사회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함장이 자신의 서한을 언론에 공개해 규율을 어겼다는 것인데 승조원을 구하기 위해 임무에 충실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물론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5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92,381명에서 102,83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1,455명이 급증하며 10만 명 선을 넘은 것입니다. 뉴욕주의 사망자는 전날 2,373명에서 562명이 늘어난 2,93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 최대 증가폭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사망자 규모는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희생자 숫자와 거의 같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확진자는 전날보다 5,350명이 증가한 57,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의 사망자는 1,562명입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필요한 장비를 수량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뉴욕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내 병원들과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 필요한 장비를 징발해 필요한 곳에 분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CNN 방송에 출연해 환자 급증으로 인한 인공호흡기 부족을 우려하면서 일요일이 D-Day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중대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MS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인공호흡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워싱턴 DC에서 준비에 수주가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더는 수주가 아니고 지금 수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까지 새로 3,000개의 인공호흡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1,000명과 의사 150명, 300명의 호흡기 전문 치료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앙으로 떠오른 뉴욕에 급파된 대형 병원선이 거의 텅 빈 상태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해군의 병원선 컴포트호는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도 벅찬 뉴욕의 의료 시스템을 대신해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컴포트호는 1,000개의 병상과 12개의 수술실, 방사선과, 약국, 의료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허드슨 강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엄격한 입원 규정과 까다로운 절차 탓에 일반 환자들의 승선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뉴욕 내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병원선에 오를 수 있고 바이러스가 함정에 퍼지게 되면 병원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우려 탓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찌감치 과부하가 걸린 뉴욕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49개 질환에 대해서는 승선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선은 전쟁에서 부상한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 특화된 시설이라 일반 민간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재와 산업재를 생산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3M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를 강제한 가운데 캐나다 등의 마스크 수출 금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3M은 마스크 수출 금지 시 해당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캐나다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M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는 물론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우리가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스크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M에 대해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M은 성명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보복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마스크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이는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M은 또 우리가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수출 중단은 중요한 인도적 함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생사와 직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면서 제한적인 비상 상황에만 여권을 내준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 직계가족의 사망 등이 비상 상황에 해당되며 사망 증명서와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9일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권고사항이 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가를 상대로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비상 상황에만 여권을 발급하는 등의 조치로 해외여행을 통제하며 강제성을 가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CNN 방송은 지금까지 40개 주에 이런 지침이 내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 연구진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이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임상시험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다음에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역 경험 공유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화상 G20에 이어 화상 아시안 플러스 3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해 지난주 사상 처음 화상으로 진행된 G20 특별정상회의. 준비 과정도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해서 일찌감치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잇따른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국제 공조에 주도적으로 나서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하루에 3개국 정상과 통화한 날도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진단키트나 마스크, 방호복 등의 의료 장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주석을 시작으로 이렇게 정상과 통화한 나라는 모두 16개국,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등 6개국 정상도 친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델로 꼽고 경험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화상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아세안 국가와 방역, 경제협력 등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줄줄이 취소됐지만 각국 정상들과의 소통은 역설적으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상반기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잃었던 모습을 이제는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오전 11시 반 종로가 약국거리입니다. 줄을 선 약국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9일, 종일 구매 행렬이 이어지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쯤 마스크 대기 줄은 약국에서 20m가량 늘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줄을 서지 않고도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의 약국에는 마스크가 400장 들어왔는데 종일 팔린 게 절반뿐입니다. 소량 남을 건데 그건 이제 내일 또 판매하겠죠.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업무하는데 덜 힘들긴 하죠. 아무 때나 가도 살 수 있고. 네, 보세요. 마스크가 약국에 공급이 많아졌어요. 마스크가 동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유, 화났죠. 마스크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그냥 줄 오래 서 있다가 기다렸다 사줘라 하니까 너무 힘들었지. 대기줄이 사라진 건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KF94 마스크를 필터 자재가 덜 드는 KF80으로 바꿔 생산하게 하면서 부족했던 필터 생산량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전체 마스크는 1억 장으로
3주 전보다 50% 늘었고 공적 마스크 수량도 하루 1,000만 장을 넘었습니다. 오브제 시행 첫날보다 1.5배 증가한 겁니다. 이제 재고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데가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이런 쪽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쪽에 하루에 250개, 서울, 경기, 인천이 400개, 그 외 지역은 350개. 갈아 끼우는 필터로 마스크를 재활용하거나 면 마스크를 빨아 쓰는 시민이 많아진 것도 대란을 줄이는데 한몫했습니다. 뭐 요즘은 약국에서 구하기도 편하고 뭐 이제 줄 서서 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살짝 물로 해가지고 널어놓다든지 하면은 그 아침에 깨끗해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매점 매석이 일어나고 각종 사기가 활개를 칠 정도로 심각했던 마스크 수급 문제가 코로나19 국내 발생 70여일 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타결이 임박한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낙관론을 부정한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위비 협상 최종 타결을 예상했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 측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합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합의는 상호 유익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내용으로 전해졌던 1조 원대의 분담금과 5년 안팎의 이행 기간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표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우리 측의 협상 낙관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시각은 5조 원 안팎의 대폭 인상을 강조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진간 잠정 합의를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반려했을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난기류를 만났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우리 측에서 합의 내용이 전해진 이후 미국이 공정한 합의를 강조하며 계속 협상을 공식화한 만큼 정부의 협상 전략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이틀째인 어제 민주당은 춘천과 서울, 제주도에서 삼각 유세를 펼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 여당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제작한 이른바 쌍둥이 버스는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약에 나섰습니다. 깡통을 찰 지경이다, 폭망 정권이다 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황교안 대표의 설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입니다. 따라서 쌀이건 과일이건 되도록 온라인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직접 마켓에 가야 한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타임지가 전문가의 조언을 보도했습니다. 마트는 닫힌 공간입니다. 여럿이 모이면 위험합니다. 거리를 둘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의대 응급의학 교수 로렌 자우어 박사는 바이러스 전염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약 6피트가량 떨어질 것을 조언합니다. 마감 세일이라는 말에 우르르 몰려가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두부를 사러 갔는데 그 앞에 누가 있다면 6피트가량 뒤에 설 것, 그가 떠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 등을 조언합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설 때도 6피트 간격을 둬야 합니다. 차례가 되면 가급적 멀리서 카드를 내밀어야 합니다. 직원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객이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는 것을 예전처럼 가족 나들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카트에 싣고 엄마 아빠가 함께 쇼핑을 하는 건 금물입니다. 아이는 반드시 집에 두고 보호자 중 한 사람만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혼자 장을 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4인 가족이 다 출동하는 대신 한 사람만 가게 되면 마트 안에 있는 사람 수
수가 3명 줄어듭니다. 쇼핑을 할 때는 이것저것 들어보고 만져보게 됩니다. 그런 행동도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구리에서 4시간, 판지에서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2, 3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다면 선반이나 상품 표면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카트나 장바구니, 손잡이가 위험합니다. 무언가에 손을 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보스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절대로 눈, 코, 입 등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트를 나설 때는 문가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차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기 전에 또는 집에 가서 번호키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기 전에 반드시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시 손을 씻고 사온 물건을 정리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다시 비누로 손을 씻고 부엌을 치웁니다. 싱크대 상판, 냉장고 손잡이와 수납장 손잡이, 그리고 수도꼭지와 전등 스위치도 깨끗이 닦습니다. 사용한 카트와 들고 나갔던 휴대폰도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부담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60.91포인트, 1.69% 하락한 21,052.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25포인트, 1.51% 내린 2,488.6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23포인트, 1.53% 하락한 7,373.0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7%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2.08%, 나스닥은 1.72%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와 국제유가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65% 내렸고 금융주는 2.23%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감산 합의 기대에 이틀째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1.9% 뛴 28.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도 24.67% 폭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거의 32%나 올라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 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4.40% 오른 34.2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6일 화상회의를 하기로 하면서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유가전쟁 당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자국 석유 기업 대표들과 한 회의에서 우리는 오펙 플러스 틀 내에서 파트너들과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잠정평가에 따르면 하루 약 1,000만 배럴 내외의 감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에다 러시아와 사우디 간 유가 전쟁까지 겹치면서 최근 잇따라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주 전체로는 약 0.5%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오른 1,645.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